실은 사람 살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실이 잡고 있는 그 부분은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이 죽게 됩니다. 상처를 열어두고 바람 잘 통하게 해야 잘 낫는다. 그리고 딱지가 빨리 앉아야 되고 이 딱지 떨어지면 다 아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봉합을 하는 도중에 깨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크라이 시럽은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깨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안녕하십니까.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소화열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열상이란 어린아이의 피부가 찢어지면서 생기는 상처를 말하는데요. 주로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발생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마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테이블 모서리 같은 데에 부딪히게 되면 눈가가 이렇게 깊게도 찢어지게 됩니다. 주로 남자아이에서 흔하고 연령은 4세 미만의 어린아이한테 흔합니다. 그리고 부위는 이마가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는 성인보다 신체의 비율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부위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 발생 시에 안면 외상의 비율이 성인보다 높습니다. 원인은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흔하고요. 식탁이나 모서리에 부딪히는 경우, 애완동물 등의 발톱이나 이빨에 다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열상이 발생한 경우 가장 이상적인 장면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응급조치와 봉합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응급조치에 대해서 배워두면 아주 좋습니다. 차선의 방법으로는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상처의 오염 방지, 두 번째는 지혈, 세 번째는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이나 흐르는 물로 상처를 세척하는 것인데 열린 상처로 오염된 흙이나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염증과 감염이 시작되면서 이 병원에 내원하더라도 염증이 너무 심하면 즉각적으로 봉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이라든지 가능한 깨끗한 젖은 수건으로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혈입니다. 깨끗한 거즈나 수건을 이용해서 상처를 압박해서 지혈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의 경우 혈액량이 적어서 적은 양의 출혈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이렇게 세게 거즈를 이용해서 힘으로 눌러서 압박하여 지혈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열어두고 바람 잘 통하게 해야 잘 낫는다. 그리고 딱지가 빨리 앉아야 되고 이 딱지 떨어지면 다 아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상처는 다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친 세포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결국 다친 세포는 수분을 다 잃게 되면 말라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딱지고 이 딱지가 생긴 만큼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흉터세포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므로 흉터세포가 더 많아져서 흉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을 빼도 절대 열어두지 않고요. 이렇게 수분 재생 밴드를 이용해서 상처를 밀봉해서 상처가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잘 덮어두시면 상처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봉합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협조가 되는 경우와 협조가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협조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마취 주사를 먼저 맞고 이 약이 퍼질 동안 10분 정도 기다려주고요.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테두리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변연절제, 그 다음 내부 확인하면서 혈관이 다친 것이 없는지 근육이 다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근육을 봉합하고 피부 속을 봉합하고 피부까지 봉합하면서 이렇게 봉합을 마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취는 상처 주변에 고르게 맞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처 동서남북으로 모두 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 마취 주사를 맞게 되면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마취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만 봉합을 완료하면 됩니다. 마취를 했다고 해서 바로 봉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분 정도 기다리게 됩니다. 약이 더 퍼지도록 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마취약 안에는 지혈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이 봉합하는 과정에서 지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봉합이 가능하고 아이의 경우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알코올이나 포비돈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소독하고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받고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하게 됩니다. 변연절제라는 것은 상처가 생기면은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좀 울퉁불퉁하게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것을 그대로 봉합하게 되면은 상처도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이 울퉁불퉁해진 테두리를 잘라내는 것을 변연절제라고 합니다. 변연절제가 끝이 나고 나면 내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혈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신경은 괜찮은지, 아직 남아있는 이물질은 없는지, 근육이 다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이 나고 나면은 근육 손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육을 봉합해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피부 속을 봉합하는데 이 피부 속을 봉합하는 실은 녹는 실로 봉합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피부 겉을 봉합해서 봉합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보통 시간은 10분에서 20분 내면은 웬만한 봉합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눈 옆에 찢어져서 오게 되면은 변연절제를 하고 예쁘게 봉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반년 안에 깨끗하게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협조가 되지 않는 개구장이 아이들 혹은 겁이 너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로 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면 마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마취는 먹는 약인 포크라이 시럽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주사약인 진정주사, 수면주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포크라이 시럽은 사실은 시럽 형태이기 때문에 먹기만 먹으면 되므로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죠. 이 단점은 무엇이냐? 약을 먹고 바로 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약을 먹어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혹은 약을 먹고 안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합을 하는 도중에 깨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크라이 시럽은 하루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깨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새로 먹일 수는 없고요. 잡고 그냥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정맥 진정주사, 수면주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주사약은 말 그대로 약이 들어가면은 1초 만에 자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을 끊으면은 진짜 10초 안에 바로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가 바로 시작될 수 있어서 수술하는 시간을 조절하기도 좋고 수술 과정에서 아이가 깨는 경우에는 약을 좀 더 투여해서 수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봉합하는 시간도 조절 가능해서 모든 면에서 참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아주 독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지 안전한 수면 마취 봉합이 가능합니다. 소화열상 봉합을 다 마무리 짓게 되면은 이제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데요. 5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은 봉합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흉터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합이 당기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실이기 때문에 사람의 표정 짓는 힘이라든지 혹은 자면서 눌려진다든지 하는 힘이 가해지면은 실이 터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합이 당겨지지 않게 눌려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봉합을 했다는 것은 상처를 담겨놨다는 것이 벌써 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봉합하고 3일 이내에는 물이 묻게 되면 봉합 틈으로 물이 흡수되면서 감염과 염증이 생겨서 오히려 봉합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소독 치료와 핏물 제거가 필요합니다. 봉합이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핏물은 봉합 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봉합 틈에서 나온 피를 그대로 두시게 되면 마르면서 딱딱해지므로 봉합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형외과까지 와서 봉합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첫 3일 동안은 봉합 틈에 끼어있는 핏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봉합이 딱 달라붙게 해주어야 합니다. 왼쪽 사람 보시면은 핏물을 아주 깨끗하게 제거해서 봉합 틈에 핏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살과 오른쪽 살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을 풀면은요 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봉합 틈에 끼어 있는 핏물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봉합 틈에 끼어 있는 핏물이 굳으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봉합을 자꾸자꾸 벌리게 되고, 이 사람은 실을 뽑고 나면은 봉합 틈에 핏물이 남은 채이고요. 딱지는 결국 일주일 정도 지나서 떨어지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살이 올라오므로 하얀 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제 시간에 제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실은 사람 살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실이 잡고 있는 그 부분은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살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은 일주일, 몸통은 열흘, 팔다리는 보름 안에 실을 제거해야지 이러한 일이 없고요. 그래야지 실 봉합했던 부분에 이런 실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얼굴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선 가시처럼 가로로 선이 보이실 건데 이것이 바로 실 흉터입니다. 지금 손에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수술 때문에 지그재그 절개를 한 것인데 아마도 힘줄 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힘줄 봉합 수술을 받고 봉합을 하게 되는데 실을 제때 안 뽑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이 실 자국들이 다들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 시간에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을 제거한 이후에도 3개월간은 밴드를 통해서 상처를 당겨 두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포가 다 붙는 데는 약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피부가 당겨지면 마치 덜 식은 피자 치즈처럼요, 흉터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봉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금 정도 수준의 흉터였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넓적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화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최재현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